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시작했습니다. 이제 1월달 여러분들과 함께 위험한 초대석 첫 손님들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깜짝 놀랄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자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좀 복장이 굉장히 좀 놀라운데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뭐 제가 입는 복장은 중국 경찰들이 이제 입은 이제 경찰 복장이라서 뭐 좀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가 12년째인데요. 이제 12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경찰 생활을 하다가 경찰 조직에서 이제 탄압을 받고 이제 망명하자고 마음을 먹고 이제 자유 세계를 찾은 것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게 되가 현재 한국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경찰복 입고 양심의 선언이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사상적인 전향 기자를 하면서 그 양심의 선언이라는 그 기자 내용이 2012년도에 그 한국에서 이슈화된 거는 북한 동포들이 중국에서 이제 인권 침해받는 거,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강제 북송 그런 이슈가 한국에서 이슈화 되었은 상황에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경찰 출신으로서 탈북자를 잡았던 내용, 그리고 또 애당초 그 2012년 4월 달인가 그때 그 한국의 그 김영환 씨라고 강철의 네. 투사가 뭐 그분이 있었어요. 그 김영환 씨가 고문당하고 이런 사실이 돼서 그래서 100%다를 이제 증언적으로 해서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 가지 뭐 저도 이제 경찰을 해봤으니까 알고 그래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불허가 나왔었어요. 출입국에서는. 근데 이제 3년 동안 행정소송을 했어요. 좀 고생했습니다. 네, 혹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 공안 업무를 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5년도 경찰학교 졸업하고 8월 1일부터 2002년도 까지는 제가 경찰을 직분을 가지고 경찰을 했었고 2002년도에 제가 이제 그 조직에서 탄압받고 이제 부당해고 당하고 거기서 이제 뭐 이제 한국말로 하면 쫓겨난 셈이죠. 한국어 현재 망명 신분자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망명을 언제 한국으로 망명하신 건가요? 2010년도에 와가 법적으로는 2013년도에 망명 신청을 했고, 네. 그래서 2016년도에 대법원에서 난민 인정자로 판결을 받아서 자유시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심양에서 경찰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코리아타운을 관할 지역으로 해서 실제로 탈북자 이런 분들을 실제로 붙잡는 그런 일도 하셨었다고요? 예. 그렇죠. 당직하는 날에 지금 뭐 오래된 시간이라서 당직하는 날에 이제 내 관할구에 내려가서 이제 탈북인을 식당에서 일하는 탈북 동포를 이제 색출해냈죠. 네. 그래서 아픈 과거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자, 그러고 이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중국인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좀 이번 일이 그 대사관과 연관되는 뭐 그런 일이 많이 터지니까 제가 아는 만큼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희 가세연에 직접 이 중요한 사실을 제보하시겠다 이렇게 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좀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제보를 결심하시게 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재국가에서 경찰 공무원으로 경찰을 하다가 이게 탄압받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망명해서 한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제 난민 인정을 해서 이 자유시민이라는 그런 권리를 얻었다 생각하고 한 자유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번 인터뷰 방송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2월 31일에 정말 입장료 3만 원짜리 유료 기자회견을 하면서 왕해군이가
이 동방명주, 이 중식당 동방명주는 공산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 직원 중에 딱 한 명만 공산당 당원이다라고 뭐 얘기하는 그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왕 대표님, 왕 회장님이랑 아까 그 주임님은 중국 공산당 당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주임님은 중국 공산당 당원이 몇 프로 정도 있는지 한 명 있어요. 여기요. 여기. 우리 지배인 공산당 학교부터 지금까지 몇 년요? 몇 년? 几年了?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에 저는 그 사람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다 생각합니다.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현직에서 경찰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내가 관할로 경찰을 하면서 저 밑에 많은 그 민간 정보원을 물색을 해가 포섭을 해서 만들어요. 민간 정보원을.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비밀 경찰에다가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에는 경찰 용어라는 이 자체가 중국에 이제 덩시어평이 오르면서 개혁 개방하면서 이제 국제사회하고 이제 어느 상도 좀 가려고 해서 경찰의 용어지. 아직도 중국에는 간판은 공안국이에요. 네. 공안국이 경찰국이 아니고 공안국. 공안이라는 우리가 공짜, 공공사회 그리고 안전. 네. 그러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찰은 공안의 상급 부속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의 공안부는 또 국무원 산하고 네. 한국으로 보면 경찰청이 행안부 산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공안부는 굉장히 범위도 넓고 업무 범위도 넓고 그 파워도 한국으로 하면 검찰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제 비밀 경찰 한국에서 그 선진국한테 붙인 용어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는 비밀 공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설명을 한 거는 저는 간접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이 비밀 공안이다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산당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본인이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네. 한 뭐 10명 정도 뭐 아픈 사람을 뭐 정신병이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네. 사람을 포함해서 예. 아픈 사람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내가 도왔다. 예. 是这样的啊，在疫情期间，他们不是没有家人，他们家人在中国，但他们来不了。然后呢，我们呢帮他送去，他们的家人会接。还有呢，有一位，其中有一位他们真的没有亲人，韩国也没有，中国也没有。那么呢，是中国的民政局把他当地的政府把他这个收走了。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중식당, 그냥 평범한 중식당이 그런 업무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뭐 한국에 있는 민간인 단체장으로서 이제 자기는 뭐 도와주는 식으로 했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업무는 상식적으로 중국에서 정부에서 한국에 파견한 공안 경찰이 있어요. 공안 이제 출신 경찰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지가 민간인으로서 지가 했다. 저는 그래 설명드리고 반박하고 싶어요. 한국에 그 왕하해주는 사람이 환자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한국에서 있는 우리 중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중국 가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려워가 뭐 민간 단체를 왕하해주 찾았다 하면 그 왕하해주는 이런 업무를 영사관에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영사관이 나서서 한국 경찰청을 해서 이런 교대를 해야 된다고요. 네. 지가 민간으로 권리도 없으면서 그런 했다는 거는 여기 중국 영사관 쪽에 공안이 할 일을 지가 한 거고. 그래서 시진핑이 해외 그 빈곤을 수출하니까 여기 와 있는 중국인들이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을 이제 중국으로 이제 유도해가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한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다 보면 의지할 데 없고 어렵게 생활하다 보면 쉽게 한국의 이제 반중단체인데 활용이 돼가 반체제 인사로 갈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뿌리부터 막기 위해서 씨앗부터 막기 위해서 이런 왕하이주라는 사람이 월권을 하면서 지가 민간이라는 그런 허울로 저는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그 어떠한 기준에 아픈 사람을 보냈다 뭐 이런 건 설명을 좀 안 했는데 사실 이것 좀 굉장히 무서운 게 네. 좀 어떠한 사람 예를 들어서 반체제 인사인 사람을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 정신병자야. 네. 라는 그냥 정신질환자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 좀 송환한 게 아닌가라는 사실 의문도 듭니다. 사실. 저는 한국 측에서는 그건 강제 송환입니다. 저는 저 입장에서는 좀 공안들이 하는 것도 유도를 해가 권유를 하고 이래서 어떻게 얼려가 이제 한다 생각합니다. 왜? 만약에 이거 영사에서 공안 출신 영사가 이 업무를 다 했다면 이분을 중국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보내가 가족들한테 인수해야 되고 굉장히 공식적인 이제 업무거든요. 네. 공식적인 업무예요. 그러면 이분이 가족이 중국에 연고도 없을 게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아줄 사람도 없을 게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정부에서 받은 건 부담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런 보통 왕하이주라는 이런 사람을 민간단체로 해서 먼저 보내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국 간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 됐는지 병원을 갔는지 치료를 받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왕하이준 그가 민간단체장으로서 사회 약자를 도와준다는 그 허울로 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받다가 도와준다 중국으로 돌아가라. 권유를 해서 그 사람은 한국 병원에 있어도 돈도 없고 배울 데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안아주고 비행기 태워주는 고맙지 않으면 그런 정서를 이용해서 지가 지 기준으로 했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 업무는 영사들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께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제한 중국인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사실 뭐 최근 뭐 중국 대사관 통해서 좀 뭐 연락받은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대사관에서 직접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중간에서 아마 중간분도 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명절 쉬니까 명절에 이제 그 대사관에서 이제 중국의 그 선물 홍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준다고 주소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밀경찰 얘기가 터지니까 아마 중국 정부에서 그 대사관 쪽에서 이렇게 해서 각 단체에다가, 이렇게 뭐를 주면서 좀 달래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더라고요. 좀 말 그대로 달래는 걸 수도 있고 네. 관리를 좀 더 그럴 수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전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좀 네. 항상 이제 그 단체가, 이렇게 몇몇 단체만 이제 대사관하고 연결돼서 가서 뭐 행사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지 전체 단체는 부르지는 않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왕해군이, 그러니까 왕하이준이가 지금 이제 한강 미디어, 한강 컬처 미디어면서 HG 미디어의 지점 중 하나로 이제 화성예술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뭐 굉장히 여기서도 뭐 예술 활동도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본인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중국인 단체들이 이제 그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그 단체, 실질적으로 화성이라는 이 예술단 단체는 그러니까 이름은 존재하되 그걸로 인해서 활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예술단에 무슨 소속 연예인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그 활동하는 모든 연예 예술인 활동하는 분들이 화성예술단 소속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게 단정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조선족들이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 명함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네. 주면서 화성예술단 소속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뭐 다른 이제 화성예술단 소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로 그냥 불러서 그냥 화성예술단이다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옆에 주변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막 화가 난다고 우리가 언제 달라 그랬냐고 그냥 우리는 가서 그냥 공연만 했다 뿐인데 그거를 네. 주더라.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자, 이 왕해군의 이 화성예술단 이거 정말 정체가 정말 수상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술단체에 이제 그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하면은 그건 다 자기 중국의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아무래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말 그대로 정말 중국 반체제 그런 활동을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계시고 예, 예. 또 이제 망명도 하셨기 때문에 예. 혹시 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네. 혹시 이렇게 뭐 누가 이제 와서 좀 협박을 한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12년도 기자회견을 양심의 선회하면서 전향하면서 하고 중국 대사관 경찰부 가서 굉장히 이슈가 터졌잖아요. 국제적으로도 한국 국내에서도.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제한 동포 조선족들이 그 미디어 쪽 하는 신문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론사죠.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 당시 이제 제한 지금 현재 왕하해준이 있는 단체장으로 있는 뭐 통일연합회고 뭐 이런 뭐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원조가 원래 한성호였어요. 그렇죠. 한성호 원장. 예. 네. 그분이 대사관의 지령을 받고 이게 제한동포 언론사들한테 이규호 씨를 좀 까라. 무슨 이유를 까라. 이규호 씨가 가정에 화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 언론사에 까라. 네. 그거 하나 사실이 있고 제가 2015년도에 그 제한 중국 동포 총연합회에 내가 기획부장으로 있었어요. 네. 했는데 어디 공식장에서 내 이름이 나왔고 하니까 인차 또 그 한성호라는 분이 그분을 그 조직에서 쫓겨내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한성호 원장이 예. 바로 그 후임이 바로 그 왕하이진, 왕하이진 맞습니다. 예. 왕해군이지 않습니까? 네, 왕하이진 스스로 다도 인정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하는 단체네요. 예, 예, 어떻게 예. 보면은 약간 반체제 인사를 약간 겁주기도 하고 불이익 그럼 주고 간접적으로 예, 예. 이렇게 예. 한 공격을 하는. 예. 자, 요것도 좀 하나 좀 질문할게요. 아마 이제 그 경찰 생활을 그래도 꽤 하셨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가 좀 중국에선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도 지금 논란이 예. 어떻게 보면 중국 식당이죠. 중국 예. 식당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밀 경찰이 지금 그 중식당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정부 공산당 정부의 뒷돈을 받아서 네. 민간 공안으로서 그 민간 공안을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이 동방명주라는 식당을 만들어가. 그리고 제가 더 깊이 더 이제 그 방송을 또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제가 2017년도에 이제 그 식당을 뭐 오픈하고 뭐 지말은 항중 관광사 뭐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한국 그 이제 음식 문화 체험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유가 한중은 2016년도가 사드 때문에 모든 금할령이 생기가 모든 한국과 한중 교류가 굉장히 뭐 완전 밑바닥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가 기업인으로서 자영업인으로서 시장 조사를 다 했을 거고. 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강 바닥에 제일 좋은 위치에다 그만 투자가 장사를 한다는 거는 기업인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왕해군이 요 얘기도 했어요. 그 지금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는 대한민국의 통일부와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는데中国共产党统一战线部相当于是韩国的统一部。 사실 중국은 사실 뭐 남북이 갈라진 나라도 아니고 그 통일전선부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공산당 통제 역할이 아닌가. 뭐 대한민국의 통일부랑은 좀 성격이 다르고 차라리 국정원에 가깝지 않나라고 좀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그거는 통장부는 정부 산하 조직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공산당. 예를 들면 한국이라면 뭐 국민의힘당, 네. 뭐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속에 한 개 조직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는 이제 한국의 통일부는 국무부 산하 아닙니까? 그렇죠. 응?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용어 자체도 통일부하고 통잠부는 다른 거 잔자가 싸운다는 잔자예요. 아. 통자는 거 네. 통일이라는 통일 통자가 전선이라는 자는 게. 싸운다는 잔자. 아, 그러네요. 싸우는 게예요. 네네네. 응? 그러니까 우리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 왕해군은 이 통전부가 굉장히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그렇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공산당 세력이 더 확산하기 위한 그렇죠. 용도죠. 네. 각 해외로 확산하기 네. 위해서 정말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좀 저희 오늘 정말 인터뷰 정말 응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번에 정말 이제 그 중국 비밀 경찰 논란 때문에 정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그 중국에서 많은 그 동포들이 중국인도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저는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국인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한국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좋은 나라에서 정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궈낸 그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의 이 나라 강국에 와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돈 벌고 있는 이 자체를 부정하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돈 벌고 조용히 돈 벌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정말 그 문제를 좀 안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같은 그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 출신들이 정말 어깨에 좀 힘을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일을 갱랑 이렇게 일으키면은 저희도 싸잡아서 욕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정말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해프닝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부탁드려요. 한국에서 제발 좀 조용히 삽시다. 자, 이제 선생님께도 좀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여쭈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저희도 걱정되는 게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아일랜드나 뭐 이런 곳에서는 이런 중국 비밀 경찰서로 적발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조치를 막 바로 폐쇄 조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약간 중국 눈치 뭐 외교 문제 하면서 좀 눈치를 좀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좀 대한민국이 했으면 좋겠는지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생각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나도 관심 가지고 자유시민으로 많이 지금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좀 진실을 알리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도 많이 동영상 보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정보 차원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뭐 스페인이든가 뭐 미국이든가 일본에서는 조사를 해가 네. 굉장히 항의하고 증거를 찾아가지만은 네. 대한민국으로부터 이것도 증거를 찾으면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대한민국, 내가 중국에서 경찰하는 그런 이제 그 경력으로 보면요.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깔봐요. 네. 이 한반도를 북한이고 남한이고 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신뢰를 드릴게요. 제가 지방경찰 공무원이지만 지방경찰 공무원이요. 이거 외국인들 여권을 몰수하고 그런 권리가 없어요. 네. 우리도 상부에 외사경찰이 있어요. 네. 그러니 여권을 조사하거나서 뭐가 되면 인차 위에 상부에 외사경찰들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한테는 완전히 무대포예요. 네. 그러나 미국 사람은 딱 만나잖아요. 그냥 항상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해 한반도에 대해 너무너무 깔보고 네.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거는 스페인이나 미국보다 더 대한민국을 깔보고 많은 스파이고 많은 비밀 공간이 와 있다 생각하고 이런 네. 작업을 하고 네. 그래도 더 이걸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사해서 그리고 지금 그 대한민국에 와 있는 이런 비밀 공간이 있잖아요. 경험도 굉장히 쌌을게요. 뭐 진짜 그 사람이 저는 이분을 한국 이석기 사건까지 연결할 수 생각합니다. 네. 한국 안보와 관계 있어요. 네. 정말 오늘 자유를 지키세요.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또 앞으로도 좀 자주 좀 모시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굉장히 좀 용기 있는 그 인터뷰를 해주셔서 정말 두 분 모두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부탁은 또 참 우리 스스로도 안 무서운 건 아닙니다. 이런 양심적으로 네. 인터뷰를 하는 건.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조선족 출신 양심을 인터뷰하고 이런 분들에서 응원도 해주고 이런 왕하이진과 같은 이 공산당 정부와 민간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여와가 양로철 가게를 하고 자영업을 하면 열심히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생활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좀 중국인 동포 단체장들한테도 절대 한중 교류라도 중국인 민간인들하고 대사관하고 절대 거래하지 말고 그리고 한국 정치인도 절대 민간 교류를 되려면 우리 같은 사람 도와주라고. 네.
민간적으로 교류하고 좋은 건 좋고 논리적인 민간인단체 이런 왕하주의단, 친공산당 뭐 이런 데 하지 말고 한국 정치인들이 많이 키워줬어요. 힘을 더 씌워줬어요. 그러다 보니 걔가 어깨가 힘이 세가 제한중국의 동포들이 왕하주의 밑에가 줄을 서게 되는 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중국 정부의 힘을 더 받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좋은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이런 좋은 인터뷰, 좋은 제보를 저희한테 해주신 이 두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위험한 초대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